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년간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하였는데도 아직 큰 문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마치 일본의 1991년 부동산 버블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로 인하여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게 추월당하는 굴욕을 맛보는 중인데 우리도 사전에 대비가 없다면 그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통하여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실래요? 한국 부동산 일본 80% 폭락 꼭 닮았다. 자, 이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악어 입속으로 먼저 뛰어간 게 일본이에요. 자,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뒤따라서 우리나라가 딱 쫓아가고 있죠. 자, 딱 이 상황이에요. 먼저 이제 한국, 일본은 한 중반쯤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집값이 이제 반토막 난 곳들이 사실상 널려 있었는데 볼까요? 계포주공 7단지 34평 2007년에 14억 했던 게 2013년 7억 딱 반토막이죠. 자, 분당서현 한양 55평 2006년에 14억 했던 게 2013년 7억 딱 50 반토막이죠. 물론 지금 다 회복하고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자, 과천중앙 10단지 자 40평 2007년 16억이었던 게 2013년에 18억 딱 반토막이죠. 자, 그 다음에 일산 문천 4단지 337평 7.5억 얘는 무려 3억 2013년에 60%나 떨어졌네요.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널렸어요. 웬만한 곳들 이런 곳 많습니다. 자, IMF 한국 부동산을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포인트만 잡는다면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가 지금 핵심이에요. 즉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지금 경제에 대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세 보증금 투자, 주식, 부동산 갭 투자 이제 그나마 전세 이제 보증금 가지고 투자 못하도록 좀 이제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전세 대출은 규제를 좀 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은 어디다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저금하겠습니까? 집 사겠죠? 갭 투자한다는 거겠죠. 집값 하락 시에 고령 대출자, 실업자 중심으로 취약성이 증가한다고 이것도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IMF가 그대로 했던 말입니다. 자, 전세 대출 금융 시스템의 화약고다. 늦게나마 좀 잡았는데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받잖아요. 자, 은행 전세 대출이 지금 폭증했다라는 사실.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350%라고 정말 일본하고 중국하고 1, 2, 3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현금 살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질병 사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대외 의존 아주 높죠. 의존도가 높고 환율이 취약하죠.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하고 또 그 어떤 세계 경제에 쉽게 휩쓸려요. 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률 누가 그럽니다. 뭐 과거에 폭락한 적 없었다. 자, 음마트만 볼까요? 정말 그런지. 여기 보면 이제 97년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금융위기, 미국발.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터질 경제위기 이건 예측인데 보자고. 음마아파트요. 자, 97년 2.7억에서 98년 1.85억 40% 폭락했네요. 자, 그다음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7년 14억에서 2014년 8.6억 40% 폭락했네요. 자, 2019년 24억 현재 24억 정도 하는데 이제 얘 떨어진다면 볼 것도 없이 14억 정도가 유력합니다. 즉 지금 25억짜리는 14억까지도 위험성이 있다. 40%네요. 누가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까? 자, 거품값 비상등 지금 비상등이 켜졌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하든 기다리든 이거 조심하세요. 호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큰 아파트 대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 아닙니다. 상승폭이 급강하고 있는데 몇 건 거래로 호가가 크게 오른 게 있어요. 또 거래도 없이 이런 것도 위험하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가격이 월등한 아파트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변이 닮아가야 서로 시너지를 가져와요. 특정 평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거고 30평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20평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 차이가 큰 거 그러면 그 평형을 잡으면 안 돼요. 2013년보다 서울 80%, 경기 50% 높은 거 뭐 80%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다 100% 이상 뛰었으니까. 즉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뛴 거. 풍선 효과 상승폭이 20% 이상인 아파트. 자, 솔직히 올해 들어와서 많이 뛴 것들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도 안 좋으니까 올해 많이 뛴 거고요. 얼마나 안 좋으면 7년 동안 가만히 있다 오래 뛰었겠어요. 자, 그리고 단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10억 이상, 서울 10억 이상 아파트들은 이제 중상위권 아파트들은 다 위험하고 경기도도 7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은 나중에 하락할 때 폭락 위험성이 큽니다. 전철 도보박 10분 밖, 특히 경기도 쪽, 강남 서울 원거리, 항상 강남이 기준입니다. 강남에서 먼 곳들은 위험하고 서울에서도 원거리, 거래가 없는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300세대 미만. 자, 이처럼 거품값 비상등을 딱 정리했네요. 부동산 매입 판단할 때 이 시점에서 3요소가 뭐냐? 정부 추가 대책이 1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보시라고요. 두 번째, 부동산 시세 흐름, 매도 호가. 지금 흐름을 매주마다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매도 호가도 조심해야겠죠. 강남 아파트, 이게 포커스입니다. 왜? 강남 재건축이나 아파트가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먼저 올라가요. 지금 보합권까지 왔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가 겨울에 쭉 빠진다는 뜻이에요. 정부의 추가 대책, 부동산 하락에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봐야 하고, 부동산 시세 흐름 호가 떨어지면 계속 관망을 하셔야 하고, 강남 아파트 또는 겨울 비수기의 흐름이 하락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때 급매를 잡거나 아니면 더 기다려 보거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상투장인 지금은 좀 조심해라. 부동산 폭락과 상승 지속할 때의 시세표, 이게 지금 현재 중간이에요. 보세요. 먼저 19억은 강남의 중위 가격입니다. 2014년 7억짜리가 19억으로 올라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코스는 왼쪽은 떨어졌을 때 오른쪽은 올랐을 때인데, 재밌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 왼쪽이 오른쪽의 하락폭이 상승폭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7년째 올랐고 2배 뛰었죠. 현재 얘 지금 별표 쳐놓으면 얘가 2배 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반반이 아니라고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고, 그러면 폭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올라가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그건 뭐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보자고요. 강남 중위권 아파트 19억 아파트가 21년이면 17억, 그 다음에 만약 기간 23년까지 빠지면 13억. 즉 하락 기간과 금액 폭락은 비례합니다. 이거 IMF가 안 터져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실래요? 이번에는 올랐다. 21년 20억.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덜 오르죠. 23년 22억. 물론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설령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거에 비한다면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자, 9.5억은 서울 중위가격이에요. 8억. 23년에는 6억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봤자 10억, 11억, 겨우 1.5억 뛰네요. 자, 이번에 5.5억은 경기도 중위가격입니다. 얘는 3억이 5.5억이 됐어요. 참고적으로 서울의 9.5억은 4.5억이 9.5억이 됐어요. 더블 이상 다 뛰었죠? 자, 경기도는 더블까지는 안 뛰었어요. 자, 올라가면 21년 4.5억, 그 다음에 떨어지면 2023년 3.5억, 3억이 여러분들 5.5억이 3.5억으로 2억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봤자 대략 한 1억을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억은 광역시의 중위권 가격인데 2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왔어요. 다만 이제 편차가 크죠. 누구는 10억씩 뛴 게 있고 누구는 뭐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21년 2.5억, 23년까지 떨어지면 2억, 대략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런데 올라가봤자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코스피는 거품, 즉 코스피 거품의 2배나 준다. 뭐가? 서울 아파트가. 여기 잘 보세요. 10년 전입니다. 딱 11년이라고 찍혀 있죠. 오늘자, 이거 오늘자 저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200 대충 됐던 게 현재도 2200 그 언저리잖아요. 자,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어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거나 10년 전하고 비슷하죠. 2200대. 맞죠?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럴까, 좀 올라야 평균치인데 그대로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자, 여기 아파트 보세요. 4.5억짜리가 얘는 제자리 걸음할 때 9.1억.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2010년이잖아요. 똑같은 2011년. 자,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에 비해서 아파트의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코스피 10년 전 2200 그대로고 부동산하고 비교하면 4500을 가야 돼요, 얘가. 자, 2020년 8월 현재 2배 상승했고요. 코스피 환산하면 4500 가야 돼요.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피가 이대로라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자, 거꾸로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아파트가 지금 2배 뛰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가 2배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2.3억 됐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나 지금 코스피가 이대로 나가지. 코스피는 거품이 더 심한 거지, 얘보다. 만약 2.3억이면 이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자, 1억하고 2.3억 워낙 큰 점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린 까닭이 얼마나 서울 거품이 심한지 이해가셨죠? 자, 1분과 꼭 닮은 그래프 여기 보세요. 자, 1900 지금 73년부터 쭉 여기 91년까지 이렇게 보면 이 모습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쌍둥이인 것처럼 데칼코마니 아니나요? 모양도 비슷하고.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 폭락을 한 거죠. 잃어버린 30년이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거 일본의 각 도시별로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오른쪽.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이렇게 추락했죠? 이렇게 추락했는데 우리나라. 자, 여기 서울 보세요, 서울. 좀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국. 지금 2018년 기준인데 이렇게 갔겠죠, 지금? 무서워요, 지금. 결국 남은 일은 이거밖에 없네. 다음 볼까요? 자,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 집값 이렇게 뛰었다. 서로 완전 반대 모양이잖아, 이렇게. 그쵸?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전에 집값이 안 뛰었느냐? 이때 또 뛰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일본은 지나치게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폭등을 안 했으니까 천만에요. 자, 다음 보실래요? 이제 40년간 52배 오른 일본 땅값. 52배 올랐어요. 우리나라 49년간 83배,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일본은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떨어진 적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될 만 남았네요. 뭐 이걸 고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것은 경기에 타격을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거품을 키워가고 있으면 투기꾼들이 결국은 나라 망치는 거잖아요. 일본 공시 토지 가격 보세요. 이게 0인데 0 밑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닮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 생산인구기는 갔다가 주택가격 추락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자, 생산인구 현재 여기에 여기 우리나라. 자, 지금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 이 데이터가 제가 비슷한 게 데칼코마니 같은 거. 자, 비슷한 것을 지금 5개를 제시하고 있네요. 5개. 경각심 가져야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 상업지는 더 많이 떨어졌고 주택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이렇게 폭등했다가 91년 프라자 합의 때 쭉 내려가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인데, 자, 그 다음 이 가운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이렇게 폭등했다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빌거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도중도 중에 떨어진 적은 있죠. 근데 폭락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폭락을. 자, 이렇게까지 폭락을 안 했다고요. 그럼 이제 또 이 위기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한국, 미국, 일본 비교를 해봤을 때 딱 그래프가 보여지고, 더군다나 나쁜 것은 또 등수 안에 들어요. 자, 보고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이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코리아라고 써있죠. 거의 1위급, 탑급이네요. 가계부채만 그렇습니까? 정부부채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업부채까지 포함해서. 자, 중국, 일본하고 1, 2, 3등을 다툰다고 했죠. 여기 보세요. 집값 보세요. 자, 조정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뛰고 여기서도 엄청나게 뛰고. 정말 난리죠, 난리. 이번에는 세계 도심의 아파트값 PIR 규모, 우리나라 서울, 그 위에는 런던 하나 덜렁 있고 나머지는 다 유명한 도시들이 다 우리나라 밑에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14.8로 세계 당 1위입니다. PIR 규모, 소득 대비 14.8년이 걸려야,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4.8년을 저금을 해야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 집을 살려면 40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자, 투기 세력, 부동산 띄우기.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건설사, 대기업, 법인회사, 언론사, 개인 투기 세력도 많아요, 요즘은. 다주택자, 뭐 다주택자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은 뭐 단톡방, 카페, 유튜브 많죠. 자, 그 다음에 원래 풍선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렇게 부풀어져요. 그러면 서울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부풀어져. 자, 서울 커졌네. 그러니까 경기가 작아 보이죠. 그게 경기가 부풀어져요.
그냥 경기가 커지니까 지방이 작아 보이죠. 지방이 또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기도 지방이 또 부풀어 오니까 이번에는 서울이 작아 보이네. 그러니까 서울이 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남 뛰고,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자꾸 뛰는 거야. 근데 하락장에는 반대예요. 얘가 비싸 보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제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바로 이런 고리 형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서울이에요. 포도송이 모양인데 색깔이 진한 것들이 거품이 많아요. 구리, 하남, 성남, 용인 딱 자기 자리죠. 입지가 과천, 의왕, 광명, 안양, 수원, 화성 이렇게 아주 거품이 심하네요. 나머지들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거품이 얘들보다는 덜하지만 아주 심한 편입니다. 얘들도. 자, 이 포도송이 기억하세요. 한국 부동산 법을 일부 닮아간다. 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좀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재화는 지나치게 오르면 거품이 뻥 터지고 필요 이상으로 내려가면 용수철처럼 튕겨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관성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내 집 마련과 투자의 지침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자, 실거주, 내 집 마련,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러서 전화번호를 보고 유료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